현대차가 독점한다. 한국은 독과점 시장이다. 이런 말이 참 많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만 124만 대가 넘습니다. 매년 100만 대가 넘는 현대기아차가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 도로에서 안 보이는 게 이상하죠. 백분율로도 한번 볼까요? 국산차 판매량 중에 현대차 그룹이 차지한 비율이 87.8%나 됩니다. 작년에 팔린 국산차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였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40.2%, 기아가 37.8%, 제네시스가 9.8%를 차지했습니다. 대중 브랜드인 르노코리아, 쌍용차, 쉐보레는 그 비싸다는 제네시스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량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현대차가 문제인 건지 르노코리아랑 쌍용차, 쉐보레가 문제인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3사가 안 팔리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의 독점이 계속 이어질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옛날 통계 자료를 보고 갈까요? 지금은 르쌍쉐 점유율이 많아봐야 4% 정도잖아요. 그런데 2015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쉐보레 점유율이 10%를 넘었고요. 2016년에는 쉐보레가 11.6%, 르노코리아가 7.2%, 쌍용차도 6.7%나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10%의 벽이 완전히 깨지더니 2018년부터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볼까요? 일단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신차도 신차인데 상품성도 한몫했죠. 여기서 말하는 상품성은 승차감이라 실내 내장재 같은 마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에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차감도 이제는 완성도가 뛰어나고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수입차랑 비교해도 견줄만한지를 알고 만드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해외에서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평가가 그대로 판매량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도 세대 교체와 동시에 라인업까지 많아지니까 점유율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엔진오일 감소랑 증가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왜 점유율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반대로 르쌍쉐의 점유율이 왜 떨어지는 건지 살펴볼까요? 르노코리아부터 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가 가장 날아다닐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최근에는 SM6랑 QM6가 출시됐을 때죠. 이때 SM3 판매량은 현대차를 위협할 정도였고 그래서 소나타도 페이스리프트를 예정보다 빨리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SM6랑 QM6 출시 이후에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XM3랑 QM6 LPG 모델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5%대랑 6%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면 QM6랑 XM3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르노코리아 내에서 그나마 잘 팔리는 정도뿐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SM6 판매량이라도 괜찮았으면 점유율 10%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사실상 SM6가 모든 걸 말아먹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SUV가 대세라 그런 거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랜저랑 K5, 아반떼 이런 차들도 폭망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비유해볼까요? 삼성이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성능이 역대급이에요. 혁신이라 불릴 만한 기능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폰은 여전히 8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사겠어요? 갤럭시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아이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도뿐이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르노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영업이익이 2조 2585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요. 이익률은 3.6%였고요. 매출은 62조 7614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회사 매출의 규모를 보면 현대차가 작년에 117조 6천억을 넘었고요. 기아도 70조에 가까웠습니다. 애초에 현대차나 기아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거죠. 작년에 르노그룹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가 269만 6천 대였거든요. 이 중 한국 판매량이 6만 1000대밖에 안 됐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2.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한국 시장이 르노그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비율이면 그냥 철수해도 될 정도 아닌가요? 그나마 삼성 이름을 갖다 쓰던 시절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르노코리아의 전략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시장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차 출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7인승 MPV 모델, 예를 들면 르노 에스파스나 픽업 트럭인 알래스칸 같은 차들 있잖아요. 한국에 출시되면 경쟁력이 충분한 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를 왜 안 팔겠어요? 판매량이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리려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할 거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면 배 타고 오는 차가 되는 건데 굳이 가격까지 낮추면서 뭐하러 팔겠어요? 신차 하나 출시하려면 출시 전략 짜야지, 가격 전략 짜야지, 출시하고 나면 고객 관리도 해야지, 신차도 한번 출시하면 꾸준히 출시해야지.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욕먹지. 판매량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쉐보레도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점유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한국에서 딱히 장사할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도 숫자로 한번 볼까요? GM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가 629만 대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GM은 얼마나 팔았을까요? 쉐보레가 5만 4천 대 조금 넘게 팔았고요. 캐딜락이 987대,
있는데 이걸 합하면 55,000대 조금 넘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1%가 채 안됩니다. 0.9%입니다. GM이 진출한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1%도 안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판매량도 안되는 와중에 공장은 또 조용한가요? 그렇지 않죠. 매년 파업을 하느라 난리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외국인 사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노조한테 일침을 날리겠어요. 이런 걸 보면 쉐보레가 블레이저를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랑 비슷합니다. 쉐보레도 충분히 잘 팔릴 만한 차가 많습니다. 블레이저가 대표적이고 트랙이랑 벤 모델도 많고 그룹 차원으로 보면 뷰익 같은 브랜드도 있죠. 딱 국내에 가성비 좋게 들어올 만한 차들이요. 이런 차들을 굳이 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숫자로만 봐도 지금까지 르노랑 쉐보레가 왜 그랬는지 납득되실 겁니다. 1%도 안 되는 시장에 전 시장을 더 지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서비스 센터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나요? 부품을 저렴하게 팔 필요도 없고 신차를 출시할 필요도 없죠.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쉐보레 현황 분석해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제는 국내에서 슬슬 철수하고 수입차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할 거라고요. 쉐보레랑 르노코리아는 이 수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국산차 브랜드 논란이 있기에는 이제는 국내 생산 차종이 거의 없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판매량도 수입차 판매량에 어울릴 만한 숫자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산차 통계 쪽에서 비교하면 처참한데 수입차 통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이거든요. 대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판매량이 안 나오고 신차 출시를 잘 안 한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테슬라, 벤츠, BMW,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반갑게 맞이할 거 아닌가요? 얘네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전기차 전환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런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서면 한국이 말 그대로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도 한국 시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의 지리적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는 보통 배로 수출하는데 요즘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국하고도 인접해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차를 수출하기도 좋고요. 국토 면적이 크지 않아서 내륙에서 이동할 거리도 짧고 조금만 이동하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수출길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왜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이라고 불리겠어요. 동부가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비행시간 3.5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가 43개나 위치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항공 노선하고 시베리아 횡단 노선 기준으로 최단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확실하고요. 이 와중에 한국 특유의 깔끔함,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공항 서비스 자체도 신경을 쓰니까 국내 여객 기준으로 세계 5위, 12년 연속 ASQ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좀 잘 따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지리적 이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만 짓기 시작하면 또는 기존에 있던 공장 활용도를 극대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자동차 생산성이 세계 상위권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해봤더니 수출입하기도 너무 좋고 한국 시장 소비자들 반응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신차를 출시하기도 유리해지죠. 왜? 시장이 요구가 확실하고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니까 유통하기가 좋으니까요. 판매량이 많아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이용이나 부품 구매율도 늘어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센터 품질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부품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 GM 사장도 떠나고 공장은 계속 폐쇄되고 르노코리아는 그나마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허브로 한국을 택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거나 출시 라인업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입니다. 앞으로 쉐보레가 국내에 차를 출시한다 해도 국내 생산인지 수입 판매인지 잘 봐야 합니다. 왜냐면 수입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차면 보급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략에서는 수입차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신차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현대기아차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일단 신차 출시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그 와중에 마땅한 경쟁자까지 사라져 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진짜 점유율 95% 이상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해결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없을 때 많죠. 그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미국에는 정말 많은 경쟁자가 있죠. 이 말은 뭐다? 뭔가 일처리를 하거나 해결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기다릴 기회조차 없다는 거고 한국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쌍용차 문제랑 이어집니다. 쉐보레랑 르노는 확실한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나마 국산차 브랜드로 쌍용차가 남아있었는데 대우차 시절부터 20년 넘는 세월 동안 대체 뭐 했냐 이거죠. 아직까지 혁신이라고 할 만한 차나 기술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의문인 회사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일본과 비슷한 듯 다른 게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국산차 점유율이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비율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 자동차 제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이언, 마츠다, 스바루, 스즈키, 이스즈, 다이하츠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각 수요자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얘네들끼리도 경쟁이라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 기업이 투자를 위한 조건과 환경, 자동차 생산 조건과 환경, 소비자들의 패턴과 성향, 심지어 정치적 문제까지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독점은 정해져 있는 운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브랜드의 몰락,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브랜드한테 기대를 걸 수 없는 것도 정해진 운명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르상쉐가 못해서가 아니라 르상쉐가 안 해서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